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안과 윤경철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금 백량 수술하고 왔는 대구련 안과 윤경철입니다. 네, 과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혹시 시력은 좋으신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요. 저는 시력이 좋습니다. 아. 사실은 안과 의사 될 때까지는 안경 안 썼는데 네. 안과 의사 되면서 약간의 근시가 발생해서 지금 약간의 근시 도수가 있는 안경을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안과 외래 진료나 수술할 때는 안경 안 쓰고 하고 있고 이렇게 안과 외적인 일을 할 때 운동할 때, 네. 운전할 때 이럴 때만 안경을 씁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글씨 볼 때는 돋보기를 쓰지 않습니다. 네. 눈이 건강하시군요. 우리 카메라에 그 렌즈가 있다면 우리 눈에는 그 수정체가 있잖아요. 근데 뭐 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수정체 혼탁이나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백내장을 의심하거든요. 일단 백내장이란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예,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안구 모형을 직접 들고 왔거든요. 오. 그래서 렌즈를 수정체라고 합니다. 네. 이 렌즈가 이 렌즈가 네. 이렇게 투명해야 되는데 네. 이 수정체 렌즈가 혼탁이 생긴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떨 때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그 주요 증상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진단 전에 원래보다 시력이 더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내장은 시력 저하가 될 때 제일 먼저 백내장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력이 저하가 되는데 우리가 시력이라고 할 때 방금도 이야기 나왔지만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시력을 나은 시력이라고 하고 안경을 쓰고 보는 시력을 교정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는데도 교정 시력이 별로 전에처럼 나오지 않는다, 시력 저하가 되었다 이러면 이제 백내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물론 있죠. 복시가 있다든가 또 갑자기 근시 도수가 높아졌는 것처럼 느껴진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희한한 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낮보다 이분이 밤에 시력이 더 좋아진 느낌이었대요. 어머. 네. 더 잘 보이고. 오. 그래서 나는 어둠을 뚫을 수 있는 시력을 갖췄구나. 근데 알고 보니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카메라에도 조리개가 있어서 밝은 데에서 조리개가 작동하면 작아지고 그 눈으로 따지자면 밝은 데에서는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체 혼탁이 중심부에만 있다면 낮에는 정작 잘 안 보였는데 어두운 곳에서 또 밤에 되면 동공이 커지니까 네. 주변부를 통해서 보니까 예. 시력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 또한 이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네. 백내장이 이 모형처럼 이렇게 어. 중심부에 있다면 낮에는 안 보이는데 정작 일할 때는 안 보이는데 저녁에는 시력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야기 다시 나오겠지만 수술 시기를 앞당겨야 되겠죠. 주변부에 있는 타입보다는. 그렇군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뭐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면 우리가 백내장을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병원 가서 막상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백내장이 아니라 군날개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예, 이것 또한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이 사람들이 그 흰자, 검은자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 흰자인 결막에서부터 검은자, 각막 위에 살이 자라 올라오는 게 군날개입니다. 아. 그래서 군날개 또 흔히들 일반인들은 백태라고도 불러요. 백태. 예, 백태라고 부르니까 백내장하고 이제 혼동되는 수가 있는데 이 군날개는 이 살이 자랐으니까 살 자랐는 거로 인한 충혈 그리고 안구 건조증 이런 증상이 있고 시력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백내장은 이 수정체 렌즈가 혼탁이 생긴 것이니까 네. 시력과 직관되는 문제입니다. 네. 예. 그 생각해보면 눈이 막 침침하거나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건 사실 노안일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노안이랑 백내장이 어떤 좀 뚜렷한
차이가 있나요? 예, 노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현상이잖아요. 네. 네. 백내장이 없어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것 또한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이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작은 실내같이 생긴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 멀리 볼 때 이 수정체 렌즈 두께가 변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양체 기능과 수정체 기능에서 하는 모든 과정을 조절이라고 우리 안과에서 이야기하는데 네. 젊을 때는 조절 기능이 좋죠. 네. 카메라로 이야기하면 줌 기능이 젊을 때는 징징 빨리 되고 금방 이 되었다가. 폭도 네. 넓고 한데 나이 들어가면 줌 기능이 징징 느리고 그렇죠. 폭도 좁죠. 네. 그것이 노화이죠. 네. 그래서 노화 현상에 의한 노화는 멀리 거는 잘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를 착용해야만 가까운 글씨를 볼 수 있는 게 노안이고 백내장은 그거하고 또 다르게 멀리 거도 아예 안 보이고 예, 가까이 거도 안 보이고 이런 문제죠. 비유를 잘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과장님, 백내장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60대 이상이니까 앞에서 언급된 대로 이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일 텐데, 근데 비단 백내장이 생기는 게 노화 말고 또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노화만으로 생기면 아주 단순한 백내장인 반면에 이제 다른 문제가 겹쳐 있다면 문제가 좀 커지죠. 그래서 어떤 눈 자체에 녹내장이나 포도막염이나 망막 질환의 동반해서 생기는 합병성 백내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현대인들이 살면서 외상에 의한 백내장 그거는 또 수술하기 좀 더 어렵습니다. 또 당뇨병성 백내장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거든요. 또 어떤 독성 물질, 또 흡연, 또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들이 있죠. 네, 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면은 나중에 백내장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눈하고 피부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아토피라는 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면역성 질환이고 그래서 아토피 젊을 때부터 했는 분들은 아토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아토피를 치료하느라고 스테로이드 계통의 많은 약제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덩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백내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녹내장, 망막 질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이제 병원에 가서 백내장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예, 우선 시력 검사부터 하겠죠. 그래서 안경 안 쓰고 재는 나한 시력 검사, 안경 쓰고 하는 교정 시력 검사, 그다음에 녹내장이 없는지 안압 검사해야 되고 또 포도막염이 없는지 그런 검사, 그다음에 망막 질환이 없는지 망막에 대한 안저 촬영, 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시신경 기능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인공수용체라는 걸 넣어요. 네. 그러면 인공수용체를 디옵타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도수, 인공수용체 도수 계산을 위해서 안축장 길이 검사를 초음파 검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각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식에 필요한 그 수치를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각막 이 앞에 까만 자가 이 각막인데 각막 내피 세포에 대해서 또 검사를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보니까 주변에 네. 60대 이상 분들 중에 안과 가서 수술 받으면 거의 백내장 수술이더라고요. 그만큼 흔하기도 하지만 사실 눈의 수술을 하는 거니까 사실 좀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정말로 의학에서 안과만큼 많은 발전을 이룬 과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기계업체나 또 안과 의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테크닉도 발전했지만 많은 장비들 그리고 많은 기구들이 좋은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많이 변천되어 왔고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예전만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예, 병원에서 검사하고
진단받고 수술하자 그러면 수술하시면 되고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마음이 놓입니다. 네. 예. 사실은 의사도 네. 어려운 케이스를 할 때는 참 많은 마음 안정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수술실에서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음악도 틀어드리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제2외국어를 사용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의 제2외국어를 몇 마디를 배워놓고 어머, 수술 때 어머. 안정을 시켜드리고 또 미리 수술 전에 약속을 해서 네. 꼭 하고 싶은 불편사항이 있다면 어느 쪽 팔을 드세요. 아, 네. 또 톡톡 2번 두드리면 눈을 뜨시라. 또 어떻게 하면 눈을 어느 쪽을 보시라.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고 수술하기도 합니다. 안성맞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참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 일단 백내장 수술하면은 그 문제가 생긴 수정체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넣는다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수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여기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수정체가 이렇게 백내장이 된 것을 제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백내장이었다고 치고 네. 이 수정체 혼탁이 생긴 백내장을 제거를 하는데 이 또한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에보다 절개 부위가 작아졌는 소절개 수술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fem토초 레이저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사용하고 또 초음파 유화술 기계로 해서 이 백내장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과적인 수술, 절제술과는 달리 우리는 제거를 했으면 거기에 다시 인공수정체라는 것을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 그 사람에게 제일 어울리는 렌즈를 또 상의를 해서 또 가격대도 또 다양하고 그래서 뭐를 삽입하시기를 원하는지 상의를 해서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이제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인공수정체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단초점 렌즈와 그다음에 이중초점 렌즈, 그다음에 다초점 렌즈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이중초점 렌즈도 다초점 렌즈에 포함시킨다면 단초점 단이 있고 다초점 다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단초점은 주로 멀리 것만 시력이 회복이 되고 가까이 못 보는 노안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수술 후에 돋보기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반면에 다초점 렌즈는 수술 후에 가까운 글씨를 볼 때도 돋보기 없이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단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정리하면은 수술 후에 돋보기,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왕이면은 뭐 수정체 문제도 해결되고 또 시력도 좀 잡아줄 수 있는 다초점 렌즈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라 이왕이면 다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가 일반적으로 좋은데 다초점 렌즈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권하고 싶지 않은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다른 복합된 포도막이나 망막이나 어떤 복합된 문제가 있을 때는 굳이 권하지 않고 또 다초점 렌즈가 멀리 거를 보는 거에는 약간의 환자는 느끼지 못하는 약간의 그 근거리에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량이 들어오는 것을 멀리 보는 거와 가까이 보는 거에 나눠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그 야간에 빛번짐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야간에 주로 직업 생활을 해야 되는 분한테 권할 때는 신중하게 권해야 되고 그래서 또 비용도 다초점 렌즈가 비싸니까 예, 그것 또한 이제 환자분이 선택하시게끔 몇 가지를 장단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예, 그래요. 뭐 장점, 단점이 각각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삽입한 인공수정체는 영구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안경 렌즈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할까요? 인공수정체 개발 초기에는
그 또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칼슘 침착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수십 년간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제는 삽입된 인공수정체는 반영구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번 수술을 하면 평생 이제 잘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럼 백내장 수술이 별탈 없이 잘 됐다면 과장님, 시력 회복은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수술하기 전에 최고 나왔던 그 시력까지 정상 시력으로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 대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다든가 동반된 어떤 질환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하는 건 아니고 백내장 수술만 하는 거니까 백내장을 제거하고 나서 회복될 수 있는 것까지가 시력 회복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의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의 상태까지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근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백내장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당장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나요, 과장님?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시력과 양구 모형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력을 0.5라고 해도 그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0.7이면 일상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잖아요. 네. 근데 0.5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 0.3이면 대부분 불편을 느끼겠죠. 시력으로 설명하면 그렇고 이 모형으로 설명하면 이 수정체가 이렇게 투명했던 것이 초기 백내장이 요 정도입니다. 네. 초기 백내장이 이 정도 혼탁이 있고 더군다나 혼탁이 주변부에 있다면 중심은 괜찮으니까 아마도 환자분은 불편을 덜 느끼시겠죠. 네. 그러면 이 정도는 수술을 좀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진행하면 아유, 거의 뿌옇네요. 웬만하면 수술하시는 게 좋지 예. 불편하게 버틸 필요가 없겠죠. 예. 또 이 정도 되면 그건 아이고, 아예 이거는 안 정말 좋아요. 병원을 좀 늦게 오신 거죠. 아이고야. 예, 진작에 오셨어야 될 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중심에만 있으니까 정작 낮에 일할 때 불편하니까 수술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이, 시력, 그다음에 백내장의 위치, 이 백내장의 혼탁 부위가 어디냐 네. 이런 것들을 여러모로 종합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예전에는 사실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면 나중에 백내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백내장이 있는데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할까요? 라섹, 라식 또 스마일 라식이라는 거는 이제 묶어서 굴절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굴절 교정 수술은 이 앞에 까만 창 각막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라서 이것 또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백내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결국 백내장 올 가능성이 많은데 젊을 때 이런 굴절 교정 수술을 했는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이 각막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정말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굴절 교정 수술을 하는 병원들에서는 이 백내장 수술 전에 이 각막에 대한 자료를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걸 분실하면 이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환자분이나 의사라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뭐한 이야기지만 그 병원을 굴절 교정 수술을 했는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병원이 없어졌더라. 예. 예. 이제 이런 게 현실이죠. 그럼 예. 어떡해요? 그래서 앱을 활용하면 뭐 조금의 데이터라도 이용해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제 막 백내장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각막을 절개를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구 건조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방금 굴절 교정 수술을 이야기했지만 굴절 교정 수술은 사실은
안구 건조증이 99%가 아니라 100%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굴절 교정 수술은 하게 되면 인공 눈물을 100%에서 다 넣죠. 네. 예. 그리고 이 각막 앞에 눈물층이 있는데 이 눈물층이 아무래도 손상을 입었으니까 네.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고 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지 않도록 일상생활도 좀 더 관리하시고 또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될 가능성도 좀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안구 건조증 합병증 외에 또 다른 또 합병증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이 합병증이 생기더라도 또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기계가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의술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다른 부위, 각막, 또 그다음에 모양체, 망막 이런 쪽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가급적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도 중요하고 수술을 잘 하고 해서 또 수술 후에 환자분들도 관리를 잘 해주시면 합병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과장님처럼 뛰어난 의료진이 수술을 잘 해주셨어요. 이제는 환자의 몫이잖아요. 환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제일 강조하는 게 눈을 함부로 비비지 말라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비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수술 후에는 특히 눈을 비비지 말고 네. 그래서 또한 손위생 네. 예, 이런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안약 넣을 때 또 중요한 팁은 안약병 끝이 네. 눈에 닿이지 않게 아하. 적어도 1, 2cm 띄워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앞에서 계속 합병증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재발할 가능성은 없나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에 인공수용체를 삽입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수용체에 훈항을 남기고 이 훈항 앞에 인공수용체를 넣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훈항이 다시 또 세포가 증식이 되어서 훈항 혼탁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이제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수술하는 게 아니고 네. 레이저로 훈항만 딱 손볼 수 있기 때문에 오. 간단하게 해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백내장이 이제 주제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백내장을 늦출 수 있는 오. 약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러면 수술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약물 치료 받으면 이게 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백내장을 늦출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안약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수술이 왜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이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설명드렸는데 생겨 있는 것을 약으로 없앨 수는 없고 네. 현재 약은 진행을 늦추는 수술 시기를 늦추는 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 백내장에 관한 궁금증 다양하게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이 안과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계절, 여름 같은 계절에는 회복도 더디고 염증도 생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꺼려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더울 때 직장에서 일하는 게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에어컨도 빵빵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계절 구분 없이 병원에 오셔서 시원한 곳에서 여름도 수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눈 수술은 누구나 두려울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미루고 싶고 또 안 받고 싶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 시기를 늦추게 되면은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백내장 수술을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잘 하셔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적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눈 건강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안과 윤경철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